우리 4공사를 소개해주려는 언어와 이모션, 엑셀런스와 함께 수정화의 구창적인 프리미유 진화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자, 크루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C 세그먼트의 308부터 D 세그먼트의 508까지 각 차종의 특징은 매우 다릅니다. 이 중 408은 새로운 장르를 제안하는 세그먼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8은 여타 세단과는 좀 다르게 차체에 블랙 크레인이 경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단이지만 SUV적인 그런 특성을 경비하고 그리고 크로스오버 지향적인 디테일과 함께 새로운 푸조의 날카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새로운 색상이 총 두 가지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중 옵세션 블루와 티타늄 그레이를 선보이며 더욱더 젊은 소비자에 다가섭니다. 이 중 옵세션 블루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8의 시그니처 컬러로서 앞에 보시는 컬러를 할 수 있고요. 음영이 좀 도드라지게, 좀 선명하게 드러나게끔 디자인 채색이 되어서 좀 앞선 높은 조형미를 선사합니다. 얇게 디자인된 그 헤드램프는 좀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자의 성공리를 형상화한 DRL은 푸조 패밀릭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블랙스쿠프는 시그니처인 DRL과 좀 대비되어 더 인상 깊은 정면 디자인을 완성했는데요.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플로 엠블럼이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드들이 엠블럼적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다이나믹 디자인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휠과는 다르게 열 배출이 원활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역시 푸조만 갖고 있는 그 레이싱적인 DNA를 놓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와 408만의 라인에 따라 이어지는 세 개의 다촉 형상 디자인과 브레이크 라이트로서 푸조만의 아이덴티티를 앞뿐만 아니라 후면까지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로미언 스포츠 SUV 디자인과 어우러져서 푸조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돋보이게 하며 역동성과 담대한 이미지를 다하는데요. 물론 성능 면에서도 높은 충격을 흡수하고 우수한 차체 성능을 겸비하였습니다. 방금 리어부퍼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형태는 전장은 자사의 3008보다도 길고 휠베이스는 508과 거의 흡사한 동일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급 세단에서 볼 수 없는 최대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전폭은 308과 비슷하지만 축간 거리는 약 5cm가 더 넓습니다. 그리고 지상은 1480으로 세단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내에서는 SUV와 같은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EMP3 V3 플랫폼은 매우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더욱 높아진 강성으로 308처럼 높은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선된 실시의 구성으로 6 세그먼트에서 느끼기 힘든 넓은 트렁크 공간과 탑승 공간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특히 앞에 보이시는 붉은색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기존의 EMP 플랫폼과 좀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개선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2열 공간도 더 넓게 구성이 되고 또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디자인적으로 408의 새로운 특징이라고 하면 패스트백 영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특히나 후면 쪽을 보시면 캐치 기어라고 하는 새로운 디자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귀를 형상화한 디자인인데요. 기능적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데 우선 탑승 부분에서도 헤드룸을 좀 더 넓게 만든 그런 디자인적 구성을 좀 보실 수가 있고 헤드룸뿐만이 아니라 매우 낮은 매우 낮은
공기 저항 개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0.28 CD에 굉장히 낮은, 특히 크로스오버나 SUV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낮은 공기 저항 개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북극에서는 거의 0.33에서 0.30, 0.3 초반대에 공기 저항계수를 갖고 있는 타 브레이크와 달리 굉장히 높은 저항계수를 낮은 저항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쪽으로 보시게 되면 해보시는 것 같이 컴팩트한 각인 스티어링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스티어링에서는 ADAS라든지 전화, 미디어, 라디오 같은 복합적인 모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또 패드 시프트는 또 빠른 분속으로 또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수평으로 더 낮게 좀 이렇게 넓게 포지션이 되어 있고 클러스터는 스티어링 위로 보일 수 있게끔 해서 도로에서 눈을 띄지 않게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위치한 10인치 터치 스크린은 푸조 아이콘 팩트와 연결돼서 함께 작동돼서 원활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가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내비게이션은 탑한 내비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내 유저분께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탑타임은 전 세계에서 판매 1위를 타이틀을 갖고 있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내비게이션 브랜드, 네덜란드 브랜드이고요. 참고 국내에서 유럽 수출되는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국내 브랜드도 유럽에서는 탑한 내비게이션이 장착돼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내구성과 높은 위치도를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통신 모듈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동통신과 별도 페어링 없이 자체적으로 통신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푸조의 새로운 아이토브는 여러 기능들에 대한 원클릭 액세스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카플레이라든지 라디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같은 오토 같은 버튼들을 드라이버가 구성을 함으로써 나만의 메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 특히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408 C 세그먼트에서는 가장 높은 넓은 공간을 가졌다라고 저희는 자랑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88mm의 내부룸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는 C 세그먼트가 아니라 D 세그먼트에서 느낄 수 있는 넓은 내부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트렁크는 총 536리터의 트렁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 아시지만 일반적인 중형 세단의 300리터 중후반의 트렁크 그 공간보다도 훨씬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운전의 감성도 놓치면 안 되는데요. 408은 세단에 걸맞은 그 드라이빙 포지션과 핸들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오버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단과 같은 포지셔닝을 갖고 있으므로 높은 핸들링을 갖고 있는데요. 또한 이 높은 핸들링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자, 파워트레인 시간으로 봤을 때 408은 현재 2015년부터 4년 연속으로 유럽 올해의 엔진으로 선정된 1.2L 퓨어백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피스톤 하나가 줄어든 만큼 마찰적 개수가 매우 낮아졌는데요. 피스톤 하나가 줄어든 만큼 또한 엔진의 무게도 또 줄어졌다는 게 또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핸들링을 푸조만에 갖고 있는 높은 핸들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408에는 또 많은 운전 보조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 장비들이 있지만 cc 5m까지 저희가 디텍트가 가능한 사각 모니터링 시스템을 장착이라고 보시는데, 이런 사각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원 쪽에서 고속으로 오는 차량을 잘 확인을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같은 경우는 75m까지 감지함으로써 이 또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 정비 출시 전이라 자세한 내용들은 출시 이후에 별도의 자료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중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일체네. 크레딧이 있거든요, 바깥에. 네네.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랑 한 세트입니다. 지금. 한 세트예요? 네, 보니까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럼 보통 아반떼도 네. 뭐 그 다른 차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이게 없이 그냥 물빠짐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 예, 물빠짐만 두세 개 정도만 있는데 네네. 이게 이런 그 마감재가 있어갖고 네. 이게 뭔 역할을 하나 싶어서. 이게 지금 여기에 원피스가 아니라 네. 바깥에 보셔야 돼요. 바깥에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플레이트가. 이게 그럼 하나예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게 그럼- 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패딩이라고 하거든요. 패딩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크로스오버 때문에 그 디자인 때문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이쪽에 이제 SUV적인 요소들을 이제 많이 갖추고 보면 네. 하체 쪽에 이제 많이 데미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재질 자체가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데 좀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네. SUV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특히 크로스오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네. 굉장히 좋은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좀 캠핑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밑에 보면은 막 온로드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네, 올도 좀 네. 튀고 하는데 이게 도색이 돼 있으면 네. 2배로 들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있으면 이거 플레이트만 바꿔끼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SUV들이 보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혹시 뭐 바디칼라랑 일체형 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